아트보드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막 제가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조금 그리드에 맞게 다시 정렬하고 싶을 때 오른쪽 Rearrange All Artboard 이거 누르시면 컬럼 몇 개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오케이 하면 자동으로 정렬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트보드 이것도 이제 공유를 하실 것 같아서 추가로 넣어본 건데요. 바깥에 아트보드 바깥의 영역들이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프린트가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혹은 내가 파일로 내보냈을 때 JPEG 파일이든 뭐든 웹용 파일이든 거기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출력됐을 때 나오는 부분은 꼭 아트보드 안에 있는 내용들만 나오고 이 부분은 아무리 내용을 만들어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되게 크거든요.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에는 내가 뭐 이렇게 연습용 뭐 오브젝트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하는 영역이고 나머지 부분에 이것저것 실험해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안 들어가는 내용을 잠깐 빼둘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 메뉴에 들어가시면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여기에서 원하시는 포맷으로 이 화면 레이아웃을 정하실 수 있으세요. 페인팅 이러면 페인팅에 적절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고요. 저는 일단 에센셜 클래식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시면 저랑 이게 순서가 같으니까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작업하실 때 원하는 방법으로 다 해보시고 제일 편한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 메뉴에 스마트 가이드 이것도 편리한 기능인데요. 뷰에 가서 스마트 가이드 숏컷은 커맨드 U네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빨간색, 핑크색 줄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딱 맞게 그리드에 맞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센치를 재가지고 이렇게 맞추지 않아도 좀 편리하게 맞출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게 가끔 디테일한 작업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맞추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자동으로 붙거든요. 자석처럼. 그럴 때는 저거를 꺼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붙죠? 이렇게 쓰시는 기능이고요. 일단 다시 켜둘게요. 파일 저장하기. 요거는 사실 다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장을 할 때 강아지가 지금 세이브 누른 다음에 테스트 1이라고 했어요. 여기 뒤에는 확장자인데 AI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에요. 일단 AI는 무조건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원본 파일이기 때문에 수정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AI 저장을 하시고요. 이거는 버전인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출력소에 넘기거나 할 때 그 받는 사람이 하이 버전을 쓰고 있으면 그거에 맞게 지정해서 전달을 해줘야 그 사람이 열어볼 수 있어요. 일단 2020으로 둘게요. 세이브 누르고 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에 이름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별표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걸 살짝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여기 별표가 생겨요. AI 뒷부분에. 이 뜻은 지금 이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변화가 생겼는데 그 부분, 이 딱 최종 그 버전은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 한번 저장을 해뒀잖아요. 그 리플레이스, 덮어 씌우기가 가능해요. 그냥 단축키 커맨드 S 누르면 세이빙이라고 뜨죠. 이게 별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저장이 다시 됐다 이거예요. 저는 캔버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저장을 하지 않고요. 일단 캔버스 만들어서 저장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해요. 5분마다 1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덮어 씌우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AI로 했고 이게 모든 작업이 완성됐다는 가정하에 PDF로도 출력을 한다라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저장이 됐으니까 Save As 들어가서 커맨드 Shift S예요. 들어가서 하단에 포맷 가시면 어도비 PDF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이 AI가 자동으로 PDF로 바뀌었죠.
세이브 눌러주시고 여기에선 나중에 컴프레션 가시면 요 PDF의 화질 뭐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설정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세이브 PDF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PDF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열어볼게요. 보면 제대로 저장이 되었죠. 이렇게 최근에 PDF로 저장되어 있으면 여기 PDF로 바뀌거든요. 일단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시면 덮어 씌우면 PDF로만 저장이 되는 거니까 꼭 다시 AI를 열고 이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했던 방법으로는 JPEG, PNG 포맷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알려드릴게요. 어제 먼저 배웠던 Command Alt Shift S를 누르는 방법. 내가 아트보드 영역 중에서 딱 낱장으로 저장하고 싶은 아트보드를 하나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하면 눈에 잘 안 띄지만 사실 이게 검은색으로 윤곽선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 부분만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커맨드, Alt, Shift 다 눌러주시고 S 누른 다음에 오리지널 누르고 여기에서 PNG는 이제 투명도, 여기가 투명도죠. 투명도를 적용할 수 있는 포맷이고 JPEG은 간편하게 가볍게 쓸 수 있는 포맷이에요. 이거를 설정을 해주시고 세이브 누르면 낱장으로 저장이 돼요. 다른 방법 하나가 더 있는데 파일 가서 엑스포트 가서 엑스포트 에지 누르시면 하단에 JPEG, TIFF, PNG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어요. JPEG 누르시고 Use Artboard 클릭을 하시고 요거는 좋은 게 방금처럼 낱장으로 할 수도 있지만 레인지 해서 뭐 그 몇 번째 아트보드인지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All 누르시면 모든 아트보드가 다 JPEG으로 한 번에 내보낼 수 있어요. 엑스포트 누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전 단계로 가고 싶다 할 때는 커맨드 Z 커맨드 떼지 마시고 계속 Z를 눌러주시면 계속 이전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실수로 한 번 더 눌러서 다시 현재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리두예요. 그럴 때는 Shift를 같이 누르시고 Z 계속 그 2개를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시면 다시 현재 상태로 오실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써요.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모든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설정하고 싶다 하면은 커맨드 A 하면 한 번에 선택이 되죠. 뭐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이동이 한 번에 가능하죠. 화면 뷰 모드 그냥 키보드 F를 누르시면 여기 뷰 모드가 세팅이 조금씩 변해요. 이렇게 여기 툴바들이 조금 거슬린다 작업할 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작업하셔도 되고 다시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커맨드 Y 요거는 뭐냐면 사실 여기 클리핑 마스크로 돼서 마스킹이 돼서 여기 뭐가 더 있지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모든 패스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커맨드 Y 약간 엑스레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는 패스들이 뭐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쉐이프 하나 만들어서 필드 없애볼게요. 그러면 안 보이겠죠? 하지만 패스가 있기는 한 거예요. 이게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거지. 없애버린 거지. 그럴 때 커맨드 Y 누르면 이렇게 다 패스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때 쓸 수 있는 거고 저거 엄청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자, 이제 도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모양이 생겨있는 아이콘들은 이거를 한 1초, 1, 2초 정도 눌렀을 때 서브 메뉴가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셀렉션 툴처럼 삼각형이 없는 거는 아무리 눌러도 보여지지 않죠. 요거 누르셔서 선택을 하고 자주 쓰는 툴들은 이렇게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어요. 네모 동그라미는 제일 많이 쓰겠죠. 그래서 ML로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클릭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X를 누르면 없어져요. 하지만 요거는 사실상 있는 거예요. 커맨드 Y 눌러서 X를 보면 보이죠? 누르고 스트로크에만 색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넣을 때는 반드시 한번 클릭을 해서 앞으로 오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요거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스트로크 위에 상단에 보면 넘버가 있죠? 두께도 조절이 가능해요. 여기 직접 숫자를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엔터. 요거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 눌러서 모양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작업하시다가 분명히 쓰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질문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색을 또 바꾸고 싶다 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윈도우에 컬러 누르시면 이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클릭을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넓게 쓰시려면 이거 자꾸 당겼다 밀렸다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색을 조합해서 막 쓰다가 이 색을 등록을 해서 계속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저장해 두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스와치를 눌러서 여기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다가 플러스 뉴 스와치라고 나오죠. 누르시면 RGB 값이 뜨고 OK 누르면 여기에 저장이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다가 요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테이션 아웃라인에 이렇게 네모들이 보이시죠? 요걸 잡고 사이즈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끝에 두면 이렇게 화살표 구부러진 화살표가 나와요. 요거는 돌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돌리게 되면 딱 각이 45도 단위로 변경이 돼요. Shift의 기능이 딱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R 요거를 누르고 단축키가 R이에요. 앵커 포인트가 생겼어요. 잡고 이렇게 돌리시면 이 앵커 포인트 기준으로 회전이 되는 거예요. 방금 트랜스폼이랑 조금 다르죠? 앵커 포인트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두고 이렇게 회전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 하나 만들게요. 이거를 모르시는 처음 접하시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삼각형은 폴리곤이랑 스타 이렇게 다각형 툴로 만들 수 있고요. 폴리곤으로 만드는 게 더 쉬워서 이걸로 할게요. 먼저 폴리곤 툴로 이렇게 만들면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딱 각을 맞춰볼게요. 이런 거는 점이 여러 개 있죠. 여기서 점들을 줄여야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방법은 Alt 누르고 클릭을 하셔서 사이드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오케이.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로테이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요거는 이미 한번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Alt 클릭해서 6개로 인상복귀 시켜줄게요. 요거는 쉬운 방법은 일단 만들고 여기에서 키보드에 화살표를 방향키를 위, 아래 아래는 삭제, 위는 추가 이렇게 되죠. 위를 계속 누르면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매우 쉽죠? 이걸 이동할 때 이렇게 자꾸 드래그 할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면 딱 각에 맞춰서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복사할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거에 맞춰서 또 복사가 가능해요. 이렇게 하시고 드래그해서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두 개만 잡으면 두 개만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 잡지 않고 한 번에 클릭해서 움직이려면 그룹핑을 해주시면 돼요. 잡고 커맨드 G 또는 잡고 우측에 우클릭에 그룹 누르시면 그룹핑이 돼서 하나만 클릭을 해도 같은 그룹으로 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이 그룹 안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이 그룹이 보이시죠?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잡고 움직이고 다시 나올 때는 이걸 누르시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잡고 다시 움직일 수도 있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 삼각형의 재밌는 기능은 여기 라운드가 조절이 가능한데요. 여기 동그라미 4개 잡고 하나를 잡고 클릭을 2번 하시지 마시고 한 번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끝에 라운드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만 라운드를 주고 싶다 하려면 한 번 클릭을 더 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조정을 하고
동시에 한 번 더 주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원하는 모양 쉽게 만들어서 쓸 수 있겠죠. 요거는 예전 일러 버전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추가가 돼서 되게 편리해진 기능이에요.